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수학 영상이 아니라요, 이제 EBS 강사 김민우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저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막 편집을 해서 짧게 뭐 임팩트 있게 재밌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래서 그냥 길게 아마 그냥 이야기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혹시나 뭐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좀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그냥 라디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수업 영상을 편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좀 찍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EBS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디 가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기억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자꾸 얘기를 해야 기억이 나는데, 자꾸 어떻게 보면, 그쵸, 제가 굳이 어디 가서 이야기할 일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억하기 위해서 훗날 사람들이 제 삶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유퀴즈라든지 미미미누님 채널이라든지 뭐 이런 데 나가서 혹시나 내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그냥 한번 얘기해본다? 좀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왜 EBS 강사가 되고자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 왜 EBS 강사가 되고 싶었는지 짤막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결정적인 순간이고, 그 전에 이제 제 삶의 좀 패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가지 꿈이 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가볍습니다. 제가 절대로 뭐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는 아니고, 어릴 때 만화가가 꿈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화를 막 다양한 만화를 보진 않았지만 뭔가 유명한 만화들 있죠. 뭐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또는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나도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재밌다라기보다는 나만의 스토리, 뭔가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 내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뭔가 그런 이야기를 그려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이 있었고요. 뭐 그건 당연히 빠르게 접었죠. 자, 그리고 또 개그맨도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개그맨들, 그러니까 코미디언이라고 하죠. 코미디언 분들과 또 여러 예능, 그땐 예능이란 말이 없었는데 어릴 때는 예능 방송들을 보면서 좀 제가 힐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도 이런 남들한테 좀 힐링을 시키고 싶다, 남들한테 행복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개그맨도 꾸민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일단 또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적절히 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직군에서의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 수학 교사도 막연하게 꿈꾸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 뭐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뭔가 명확한 건 없고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러나 이렇게 발을 담그기까지 용기는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모교가 EBS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수능 비중이 좀 늘어나던 그 시점인데, 어, EBS 선도학교? 뭐 정확한 사업 명칭은 기억나지 않지만 EBS 선도학교로 선정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EBS 강의를 좀 선제적으로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학교?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반강제성도 있었는데 EBS 강의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이런 강의가 있는지조차를. 조차.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EBS 강의를 컴퓨터실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처음 보게 됐는데, 뭐 이것저것, 뭐 수학도 봤었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제가 잘 봤던 거는 윤혜정 선생님의 수능 특강이었어요. 윤혜정 선생님 수능 특강. 그때는 뭐 개념의 나비효과 이런 강의가 없는, 이제 아직 초창기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윤혜정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국어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익혀가면서 좀 열심히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윤혜정 쌤에 대한 뭔가 그런 존경심도 생겼고, 근데 이제 또 그때 당시에 강남인강, 강남구청 인강이라는 그 인강 사이트도
이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학교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서 제가 돈을 냈는지 학교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네요. 어쨌든 강남 인강도 보면서 이제 인강 강사의 삶을 좀 알게 된 거죠. 인강 강사도 나름 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연예인은 아닌데 약간 그런 연예인과 비슷한 어떤 삶을 사는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강 선생님도 괜찮겠다 또 이렇게 막연하게 굴러가다가 이게 딱 이렇게 결정적 계기가 된 게 저희 학교가 EBS 선도 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윤혜정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인가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EBS 선도학교였는지, 나름 울산에서 시내에 있었는데 우리 학교 그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뭔가 그런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었겠죠. 아마 지방에 있는 여러 학교들 중에 어느 정도 대표성 있는 곳을 선정해서 쭉 도셨대요. 최근에 다시 듣게 된 건데, 그러니까 여러 학교들을 이제 선생님들이랑 스태프분들이 한 버스 안에서 쭉 전국 투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윤혜정 선생님께서 제 모교에 이제 저희를 대상으로 약간 특강을 진행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윤혜정 쌤이 오기 전부터 막 애들이 조금씩 들뜨는 거예요. 인강을 보기는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네는 봤나? 보지도 않아 놓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와서 수업을 딱 듣는 거예요. 저도 윤혜정 쌤을 딱 그날 봤거든요. 봤는데 사실 너무 이제 오래전이라 기억이 좀 희미해요. 근데 뭔가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뭔가 그 열정을 느꼈어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뭔가 그 위인을 만난 듯한 느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느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제가 의경 생활할 때, 교황이 서울에 온 적이 있거든요. 제가 무교입니다, 일단. 교황님이 오신 적이 있는데, 제가 교황님을 실제로 지나가면서 뵀거든요. 그때 뭔가 이제 공중에 붕 뜨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아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해서 뭔가 그런 느낌을 갖는데,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윤혜정 쌤이 봤을 때. 그래서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사기가 충전되는 거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윤혜정 쌤이 다녀가신 후 애들이 좀 더 파이팅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딱 이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약간 관종기가 있는 나의 성격과 어떤 창작의 욕구가 있는 나의 성격, 그리고 뭔가 수학 교사를 막연하게 꿈꾸던 나의 그러한 요소들이 따다다닥 합쳐지고, 제가 또 금전욕보다는 명예욕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다. 교사가 되어서 EBS를 가서 교사와 EBS 강사를 겸하는 윤혜정 선생님만큼 좀 버금가는 그러한 선생님이 돼야겠다 라는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고려대 수학교육과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죠. 물론 못 갔습니다. 저는 재수는 절대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어쨌든 서울에 있는 수도권이라고 표현할게요. 수도권. 어릴 때는 수도권이 서울인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경기도도 서울인 줄 알았습니다. 지방 살면 그래요. 어찌됐든 그냥 수도권에 있는 수학교육과를 가서 교사가 되고 그리고 EBS를 가자, 이런 꿈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찌되었든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저를 붙여주신 감사한, 저에게 지금의 이런 기회를 주신 감사한 학교죠. 그런 학교에 제가 가게 됐고, 이 꿈은 잠시 잊은 채 이제 좀 중2병 비슷한 느낌, 뭔가 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생이 되었는데 또 이상한 공부해야 된다, 선생님 되려면, 이런 약간 삐뚤어진 마음과 함께 좀 좋은 사람이 되자라는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좀 놀았습니다. 이렇게 좀 학교 생활에 좀 소홀히 하고 좀 다양한 경험을 좀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시기를 좀 지냈다. 아무튼 윤혜정 쌤의 영향이 컸죠. 그래서 그런 시기를 좀 암흑의 시기는 아니고 좀 뭔가 다른 생활을 좀 한 시기를 거쳐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좀 이제 교사가 돼야겠, 이제는 공부할 때다라는 마음을 좀 먹었거든요. 그때쯤 다시 마음을 먹고 좀 공부를 할 때 좀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좀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합격은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통해서 좀 포기를 해야 될까? 포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교사가 되기보다는 그럼 이제 학원 일을 하면서 이쪽에서 좀 삶을 충실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 꿈이 이제 교사로서 EBS 강사를 병행하는 거다 보니까 좀 포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우울할 때는 이제 시험 떨어지고 연말만 되면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항상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떨어졌을 때 이제 항상 그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TV 채널을 돌려요. 그럼 EBS 그 케이블 채널이 있거든요. 그거를 막 술 마시면서 보는 거예요. 막 술 만취해가지고 막 채널 딱 저거 봐요. 내가 저만큼 잘할 수 있는데, 나 진짜 기회 주면 잘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나? 막 이런 한탄도 하면서요. 좀 그렇게 시기를 보냈어요.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수 만에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교사가 되어서 포천중학교로 발령이 됐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 운이 따른 것 같아요. 이게 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중학교로 발령 난 거. 이게 왜 운이냐면요. 그러니까 EBS I를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처음에 교사가 되고 싶다 할 때도 고등학교 교사를 당연히 머릿속에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제가 교생 실습을 중학교로 나갔거든요. 그때 중학교 교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죠. 다른 결이거든요. 약간 그렇게 되고 제가 중학교로 발령을 받았고 이 상황에서 당연히 EBS 중학으로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유리했냐? EBS I는 저 같은 이런 초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되기는 더더욱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이건 주관적인 제 판단인데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인강은 좀 더 책무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중학교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요.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내신 시험, 대학 입시에 직결되죠. 뭔가 소소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저 이거 듣고 이렇게 풀었는데 학교 내신 틀렸어요. 라든지 뭔가 이런 민원의 사례가 발생하면 조금 부담이 되죠.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수능 특강, 어쨌든 수능에 관련이 있는 내용이 매년 강의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재조차도 이렇게 매년 생성이 되면 그 교재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강사가 한 번 정도는 걸러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초짜 강사, 초보 강사보다는 이제 베테랑 있죠. 우리 EBS I에 대표하시는 여러 베테랑 선생님들이 그 강의를 맡아야 되지.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책무성이 약하다기보다는 좀 더 자유도가 있는 제가 이 중학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바로 중학교 발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같이 뭐 다른 선생님들은 교재 집필도 하시고 아니면 뭔가 대학원이나 대학교 학벌이 되게 훌륭하시고 다양한 연수를 하시고 능력 있는 여러 선생님들 사이에서 저는 그냥 대학교 나와서 선생님 됐고 딱 3년부터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냥 딱 경력 채운 그냥 초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받았다는 거, 그게 이제 중학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고등에 한 막 10년 넘게 지원을 하시고 뭐 그래도 안 돼서 이제 다른 쪽 중학을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운이 좋게 한 번에 EBS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냥 뭐 쭉 얘기할까요? 뭔가 뭐 어떤 주제를 갖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카메라를 킨 건 아니거든요.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니까 또 말이 술술 나오네 이게 또 그죠?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EBS에 합격을 했죠. 근데 또 운이 좋았던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중학교 발령 난 거, 두 번째 운이 좋았던 점은 제가 이제 코로나 좀 말기에 2020
1년에 교사가 됐으니까요. 이제 코로나 말기에 제가 교사가 됩니다. 코로나가 저한테 운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게 아니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게 다 위축이 되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BS 강사 선발도 멈춰 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EBS 강사 공고가 분명히 여름방학쯤 올라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8월 정도? 그 EBS 정승익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의 유튜브 보시면 이제 EBS 강사가 되는 거에 대한 매우 자세한 설명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쯤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1년차 때부터 눌러봤어요. 1년차 때부터 눌러봤는데 안 올라와. 옛날 거밖에 없어요. 2년차에도 안 올라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나는 지금 당장, 왜냐면 늦게 붙었잖아요. 이렇게 늦게 붙어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단 좀 일정이 많이 늦어졌어요. 원래는 좀 빨리빨리 이렇게 태클을 타가지고 좀 젊은 나이에 뭔가 이렇게 착 이렇게 펼치고 싶었는데 꿈을. 근데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는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조급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되게 급했던 거죠. 그거에 또 관련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술을 한잔 하고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술 취하면 감성이 좀 올라오거든요. 이 감성이 올라온 상태에서 나는 진짜 EBS 강사 될 준비가 이제 완벽한데 뽑지를 않네. 올해는 뽑을까? 이거예요. 3년차 때. 이제 3년차 여름이 되기 직전에 올해는 뽑을까? 라는 마음으로 이제 윤혜정 선생님한테 이제 DM을 보냈어요. DM. 막 윤혜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이유로 제가 막 되고 싶은데 하고, 막 올해는 꼭 뽑으면 꼭 돼가지고 든든한 선생님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보낸 적이 있어요. DM을. 근데 그 해 이제 뽑았습니다. 요것도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DM의 윤혜정 선생님 강의에 실렸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이제 첨부를 살짝 제가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어쨌든 이제 그러고 이제 뽑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운이냐? 그러니까 여태 안 뽑다가 오랜만에 뽑을 때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 선생님 3분 뽑혔거든요. 동기가 그러니까 저 포함 3명인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지금 이제 찍어야 될 강의가 있는데 새로운 인력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기회를 많이 부여받은 것 같아요. 기회를.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운이 좀 작용을 했다, 저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좀 강의를 촬영한 1년차 때는 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강의가 안 들어와요. 강의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11월, 12월쯤 합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막 학생들이랑 서로 좋아하면서 야 축하한다. 축하한다가 아니지. 축하한다가 아니지. 에이, 고맙다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막 교장 선생님도 막 케이크도 사주시고 축하한다. 막 주변 선생님들도 막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시고, 막 그렇게 좀 이게 들뜬 마음이 생겨요. 나도 이제 EBS 강사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에 워크숍 간단히 이제 진행하는 거 참석하고 안내사항 전달받고, 막 선배 강사분들도 좀 뵈면서 이제 나도 이런 느낌이 드는데 1월, 2월 연락이 안 옵니다.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사기를 당했나? 사기를 당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은 내가 합격이 아닌데 실수로 나한테까지 합격 연락이 왔나? 요런 막 걱정이 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EBS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EBS 사이트를 매일매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가서 새로운 강의를 매일매일 확인해 보는데 딱 우리 동기 중에 영어 선생님 한 분이 강의를 하나 찍는 거예요. 그분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경력이 있으시고 해서 이제 먼저 들어가신 것 같은데 계속 연락이 없는 거예요. 3월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4월쯤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첫 강의를 찍게 돼요. 그게 이제 3학년 한장 수학이라는 강의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찍기 위해서 이제 막 머리도 이제 딱 다운펌 하고 이쁘게 딱 합니다. 미용실 가서 예쁘게 하고 이제 좋았어. 촬영을 해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첫 강의다 보니까, 그리고 좀 강의 편수가 많지 않고 강의 시간이 짧았거든요. 20분짜리 20강씩 2세트.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그래서 20분짜리 40강인 거죠. 이런 식으로 촬영을 시작했는데 초반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촬영 일정이 좀 이렇게
고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이냐면 저는 이제 빈틈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PD님들 바쁘시고 어느 정도 주요 촬영들이 있는, 그러니까 스케줄이 있는 상태에, 그리고 빨리 찍어야 되는 중요한 강의들이 있고, 그 남는 시간에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머리를 다운펌을 했는데 한 번 찍고 그 다음 2주 뒤에 찍나? 뭐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강의를 그래도 저는 그래도 행복했답니다, 여러분들. 진짜 행복했어요, 그 순간순간이. 그래서 막 강의를 찍는데 조금 찍으니까 끝났어요. 조금 찍으니까 끝났고, 여름방학에 또 다른 강의, 중학 프리미엄에서 숨마 쿰라우데 스타트업이라는 어떤 3학년 교재로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도 이렇게 마치고 또 강의가 계속 없어요. 이렇게 계속 강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정승익 선생님 영상에서 봤을 때도 강의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기회가 없나 보다. 근데 제가 항상 촬영하면서 그 스타일리스트 님들한테 강의가 들어오면 진짜 언제든 달려올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제 의지를 막 활활 불태우면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첫 번째 아마 그 상승 곡선이 생기는 지점이 이제 발생합니다. 이제 9월이거든요. 9월에 첫 번째 상승 곡선이 발생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이제 발생을 하냐면, 그러니까 9월 시점으로 어떤 강의 하나가 딱 들어와요. 수학의 담비라는 교재인데 2학년, 뭐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2학년 1학기 가능하신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또 조금 이따 전화가 또 와요. 2학년 2학기 가능하신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맞다. 2학년은 통으로 2학년 1, 2학기 이제 PD님 한 분, 그리고 3학년 1학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3학년 2학기 마지막 PD님은 이미 다른 거 들어가신다고 들었는데, 들었는데 요거까지도 가능할까요? 할 때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일단 가능하다. 뭐 가능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동시에 3명의 PD님과 4개의 강좌를 찍는 강행군에 들어갑니다. 언제 끝났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촬영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보통은 강의를 찍을 때 완전 초보 때는 한 4개? 4개 정도를 그냥 한 번에 가서 찍고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찍었냐? 이제 금요일에 퇴근하고 갑니다. 금요일 퇴근하고 오후에 30분짜리 강의였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거를 한 대여섯 개 찍어요. 대여섯 개 찍고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와요. 토요일 아침에 와서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해서 또 6개 찍어요. 다른 강의. 그리고 그 점심 먹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PD님과 또 6개를 찍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 이틀 안 되는 시간에 강의를 이제 30분짜리 기준으로 한 15개에서 15개? 15개 정도? 15개 아니면 18개까지도 촬영을 하는 거죠. 쭉쭉 찍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긴 했는데요. 힘들기보다는 즐거웠다. 이게 첫 번째. 즐거웠다. 그리고 좀 사실 잘하고 싶은데 이게 좀 확실히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좀 있었어요. 좀 부족하다. 그래도 이제 그때 열심히 찍었거든요. 지금 수학의 담비가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강의를 강행군으로, 좀 오류는 아무래도 프리미엄 강의라서 좀 적었던 것 같은데 거의 오류 없이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병 나지도 않고 뭔가 오류 없이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 안에 깔끔하게 일을 클리어한 거죠. 저는 이게 일단 PD님들한테 좀 좋은 평을 받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때 PD님들은 이제 중학 PD님들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EBS 중학에서 담당하시는 PD님들이 찍는 기존 강의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급하게 연락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추가된 강의거든요. 급하게 뭔가 찍게 된 강의라서 이제 고등 PD님들이 지원을 나온 거죠.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그 세 분의 PD님이 이제 지원을 나온 건, 저는 어떻게 보면 고등 PD님들도 이렇게 세 분을 뵙게 된 거죠. 같이 촬영을 하게 됐고, 이제 그 세 분의 성향이 되게 다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성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또 세 분 중에 두 분은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는 중학으로 오셔서 이제 또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한 분은 이제 여기가 또 중요하네. 또 소중한 인연이 하나 생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강의 거의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다 찍어갈 무렵에 이제 조금씩 이제 피디님들과도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막 나누다가 우연히 제가 저 윤혜정 선생님을 뵌 적이 있다,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왜냐면 그 PD님이 윤혜정 선생님과 촬영을 메인으로 하시는 PD님이에요. 그래서 윤혜정 쌤 얘기를 하게 되다가 저 윤혜정 쌤 뵌 적 있는데 라고 하니까 그 PD님이랑 이제 CG 감독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그 윤혜정 쌤이 말한 적 있는데 그게 선생님이시냐? 무슨 얘기지? 하고 보니까 제가 아까 술 먹고 윤혜정 쌤한테 DM을 보냈다고 했죠? 근데 그 술 먹고 DM을 보낸 게 이제 윤혜정 쌤 강의에 넣은 편이라는 어떤 코너로 이제 소개가 돼요. 그래서 뭔가 꼭 합격할 거야 뭐 이런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랬던 제자가 13년이 지나서 정말 선생님이 되어서 3년차 교사라고? 선생님도 EBS 딱 3년차 교사일 때 EBS에 그 강사 지원했습니다. 올해 뽑는데요. 올해 EBS 강사 모집한대요. 그러니까 올해 꼭 지원해서 EBS에서 나중에 신규 강사로 선생님 만나게 되면은 선생님 제가 그때 얘기했었던 누굽니다라고 꼭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자, 곧 만날 것 같네, EBS에서. 이제 두 분은 기억을 하고 계신 거죠. 촬영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EBS I에서 이제 합격하신 당시에 두 분을 이제 여쭤봤대요. 혹시 선생님이시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시니까 안 됐나 보다, 아쉽게 탈락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게 저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 초에 윤혜정 선생님과 이렇게 함께 찾아가는 현장 강의, 그러니까 제가 학생으로 있었던 것처럼 이제 다른 고등학교에 가서 찾아가는 현장 강의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쭉쭉쭉 이어지는 거죠. 저의 어떤 그 상승곡선의 그 계기가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쭉쭉쭉 찍고 이제 12월 1년차, 그러니까 1년차 초반엔 강의가 거의 없다가 이제 봄에 한번 여름에 한번 이렇게 찍긴 찍었어요. 없는 건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9월에 와다다다다다 찍은 거고, 근데 이게 편수는 적었기 때문에 좀 와다다다 찍었어요. 짧은 기간에 몰아서 찍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말 연초에 뭔가 또 이제 강의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강의를 많이 찍게 됐죠. 많이 찍게 됐어요. 근데 이거 한 3년차 얘기까지 하려면 뭐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게 맞나? 그럼 일단 계속 해볼게요. 근데 이게 내가 뭐뭐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잠깐 좀 봐야겠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구도 죄송해요. 부담스럽죠? 오케이. 제가 1년차 때 찍었던 강의는 그래서 일단 한장 수학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숨마 쿰라우데 스타트업, 아까 말했던 3학년 이 두 강의는 아마 이제 2027년 초에 사라질 겁니다. 이제 개정 전이라서. 그리고 학습법 특강도 하나 잠깐 찍었고, 그 다음 그 아까 9월에 수학의 단비 2학년 3학년 와다다다 몰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이제 뉴런 연산 1학년 강의를 제가 찍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새로운 PD님 뵙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PD님들이 다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각자의 스타일대로. 그래서 그때는 교복도 입고 막 촬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 강의를 통해서 이제 윤혜정 선생님과 만나 뵙고 같이 좀 영상도 찍고, 그러니까 방송 촬영이죠. 촬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1년차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2년차 얘기 뭔 얘기가 여기까지지? 2년차로 갑니다. 2년차. 2년차 때는 강의를 많이 찍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찍진 않았고, 일단은 그 초반에 그 뉴런 연산을 찍고 나서
뉴런 단기 특강을 또 들어갑니다. 뉴런 단기 특강. 1학년 2학기.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는 좀 뭔가 그런 굵직굵직한? 이거 제가 뭐 평가하긴 좀 그렇고, 그렇지만 EBS에서는 어쨌든 뉴런이란 강의가 제일 유명한 강의인데, 그래서 그 뉴런 강의를 제가 아직 찍기보다는 좀 이제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좀 경험을 쌓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호흡이 짧은 강의였죠. 30강, 뭐 이런 20강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2년 차는 이제 제가 이제 매우 많이 성장을 하는데, 뭐냐면 2학년 그 중학수학 마스터 유형편 베타라는 강의를 찍게 됩니다. 근데 그게 편수가 아마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전문항 강좌거든요. 전문항 강좌라서 몇 편이지? 무려 70강짜리 2편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방송으로 따지면 이렇게 편수가 긴 고정을 이제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강의 수는 찍은 강의 종류는 적은데 거의 여름까지 쭉 찍었죠. 3월부터 쭉 찍었는데 이때 진짜 많이 제가 성장을 했다고 느낀 게 좀 약간 윤혜정 선생님을 실제로 뵙고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알아봐 주시기 시작했어요. 내부에서. 외부에선 전 아직 모르죠. 외부에서는 모르고 내부에서도 좀 알아봐 주시고 유명한 선생님들께서도 그 윤혜정 선생님 옆에 있던 분 아니시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름 그 9월에 몰아찍었던 수학의 단비를 잘 마친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도 있었고, 이러면서 절대 연예인병은 아닌데 조금 이제 안심했던 것 같아요. 나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예쁨 받고 있는 걸지도,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걸지도,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게 다 이제 보였겠죠, 이제 PD님들한테. 그래서 이 베타를 찍은 PD님한테 진짜 많이 배운 게, 엄청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조언을 진짜 많이 해주셨고, 저는 그 모든 조언을 막 다 빼곡빼곡하게 메모하면서 고치려고 하고, 근데 이게 또 긴 호흡의 강의가 처음이라 또 새로운 제 문제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고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다시 뿅 튀어나오고, 또 하나 고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뿅 튀어나오고, 그래서 스스로가 굉장히 위축되고, 뭔가 그런 과정에서 이거를 다 고쳐보자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오르내림이 굉장히 심했던 해예요. 2년차는. 그러니까 막 우울해지고, 막 기뻤다가 우울해졌다가 기뻤다. 그러니까 강의 하나하나에 되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2년차는 이제 제가 엄청 좀 제 스스로 평가를 하면 많이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소소한 그런 디테일들을 챙기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도 좀 좋은 강의를 찍을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일하는 관점으로서 좀 실수도 줄이고 뭔가 좀 프로페셔널하게 바뀌는 좀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2년차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2년차에 일단 어쨌든 베타를 찍었고, 쭉 찍다 보니까 또 뭐가 있었지? 다른 것도 있었네. 다른 것도 있었어요. 좀 있었네요. 이제 여름 정도 때까지 중학수학 마스터 베타를 찍었고, 지금 그 강의도 지금 좀 순위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인기가 많은 것들을 보통 같이 찍으신 PD님들이 계신데, 2학년이 어쨌든 그래서 좀 수학의 단비도 어떻게 보면 유명하지 않은 교재잖아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출판사는 이제 A급 수학이랑 같은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 내에서 좀 기초 강의 교재로, 기초 교재로 나온 건데, 그 순위를 보면 3학년 순위를 봤을 때 개념 원리, 뭐 숨마 쿰라우데, 체크, 뭐 개념 원리 RPM,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책들 사이에 제가 5등, 4등 정도로 월간 순위에 뿅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PD님께서 칭찬해 주신 적도 있는데요. 이 중학수학 마스터 유형 베타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순위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굉장히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그 베타를 다 찍고 나서
뉴런 말고 이제 들어온 게 이제 EBS 매스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EBS 매스에서 지금 2년차 이야기예요. EBS 매스라는 이제 별도의 이제 회사라고 할까요? 사이트가 있는데요. 옛날에도 나는 EBS에서 예능을 찍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연락이 와서 유튜버 마이린님과 같이 어떤 방송을 해보지 않겠냐, 연기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일단 해보겠다, 당연히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실행을 하게 됩니다. 거의 6개월이 넘는 좀 긴 프로젝트였어요. 준비 과정부터. 촬영은 이틀 만에 다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이제 조금 차근차근 준비하는데, 그것은 또 제 시즌 2거든요. 그게 시즌 1은 무려 정승재 선생님께서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승재 선생님의 다음 후임으로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그것도 긴장이 됐었어요. 근데 다행히 별도의 프로그램이고 PD님께서 힘을 잘 주셔가지고 으쌰으쌰해서 파이팅 해보자 해서 그것도 무사히 마쳤죠. 근데 그 일은 뭐 이제 영상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명한 유튜버 분과도 이렇게 협업을 해보고, 또 연기잖아요. 연기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연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제가 또 한 단계 성장을 한 거죠. 저는 그냥 인강 선생님으로서 그냥 이렇게 수업을 하고, 좀 수업 안에서 좀 웃기고, 웃긴다는 게 제가 막 과하진 않고, 아무래도 EBS 플랫폼에 있으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웃기는 것은. 그래서 좀 이렇게 어쨌든 좀 재미있는 수업 정도였지, 제가 연기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연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제 스스로 스펙트럼을 넓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즘에는 뭐 어쨌든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 선생님, 김민우 선생님의 수업이 진짜 최고야 라는 이런 반응이 퍼져서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저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부 유튜브라든지 어디 EBS 매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에 대한 관심, 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생겨서 제 강의를 듣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훗날 이제 그런 걸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촬영할 때 정말 울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저를 제외한 이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저를 위해서 지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 분들, 뭐 이제 그러니까 PD님부터 계시고, 여러분 계시고, 또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들 계시고, 작가님들도 계시고, 또 매스 직원분도 계시고, 또 사운드, 음향 감독님도 2분 계시고, 또 이제 보조 출연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이린님도 계시고, 마이린님과 제가 주연이었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실수하면 모든 게 이제 멈추고 지연되잖아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고,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는 빈 카메라를 보기 때문에 전혀 떨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EBS 매스는 그 뒤쪽에 사람이 많이 계세요. 다 저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광경이 굉장히 처음엔 낯설고 부담이 컸거든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제가 누굽니까? 잘 해냈고요. 아무튼 지금은 뭐 아직 좀 조용한데요.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 꼭 훗날 언젠간 또 재발견되기를, 역주행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블랙라벨도 찍습니다. 1학년 2학기 블랙라벨은 심화 강의죠. 심화 강의도 제가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때쯤 이제 제가 PD님들한테 들었던 게, PD님들한테 혼도 좀 났거든요. 그 초반에는, 2년차 초반에는 혼도 많이 났습니다. 혼도 많이 나고,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베타가 끝나갈 때쯤 제 스스로도 뭐 잘하고 있나? 라는 좀 그냥 이렇게 좀 걱정이 있을 때쯤 PD님들께서 이제 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회의에서도. 제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걸 좀 긍정적인 의미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힘내라고. 그래서 막 그런 과정에서 이제 블랙라벨도 제가 맡게 된 거죠. 이제 블랙라벨을 맡은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 스스로, 이건 다 주관적인 제 의견이에요. 주관적인 제 의견으로는 심화 교재를 맡잖아요. 그죠? 이제 기초 강의랑은 좀 다르죠. 이제 심화 강의는 좀 더 이제 책무성이 있죠. 오류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말 그대로 듣는 학생들의 층이
이제 심화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어쨌든 상위권이잖아요. 최상위권이고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좀 더 사설 기관과 좀 이제 배틀을 하는 똑같은 이 블랙 라벨을 돈 받고 어디서는 이제 강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훌륭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견주었을 때 어쨌든 밀리지 않아야 된다. 라는 이제 좀 무게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잘해요. 제가 잘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렇고 좀 전 다양한 풀이를 지향하는 편이라 좀 블랙 라벨 촬영을 또 잘 마쳤죠. 근데 좀 제 스스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어요. 이게 분명히 1학년 내용인데 이게 설명하려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또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이제 EBS는 어쨌든 인강이잖아요. 인강은 정해진 시간이 있죠. 그죠? 제가 뭐 매우 유명한 이제 제가 막 아주 유명하고 권위가 있다. 그러면 이제 편수를 뭐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EBS는 어쨌든 정해진 편수와 정해진 시간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적응이 안 되던 게 나한테는 예를 들어 1시간이 필요한데 나한테는 30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짜리를 얘기하다 끊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을 30분짜리로 압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압축을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블랙 라벨도 좀 어떻게 보면 한 문제마다 좀 어렵거든요. 그 풀이 과정에 대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필요한 상황에서 제가 좀 선택한 길은 최대한 빨리 많이 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많이 풀자니까 거의 제 계획대로면 거의 문제를 머릿속에 외우고 바로바로 이제 풀이를 말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수학인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강의를 그러니까 하나만 찍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쭉 찍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뭐 4개, 5개 이렇게 찍으니까 대여섯 개 이렇게 찍으니까 이게 사람인지라 점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제가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 메인은 어쨌든 교사로서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상적인 그런 암기한 형태로 막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좀 EBS 강사를 꿈꾸시는 선생님들 또는 예비 교사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방과 후에 그냥 카메라 켜고 강의를 많이 찍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지금 시간이 똑딱똑딱 가잖아요. 이게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찍은 거면 그냥 말 예쁘게 한 부분만 딱딱딱 잘라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EBS 강의는 거의 오류가 있어서 끊기지 않는 이상 원테이크로 가거든요. 그 원테이크로 갔을 때 이게 생각보다 자꾸 멈추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이렇게 스탑이 되거든요. 그러면 촬영 일정이 다 또 계속 지연되고 상황이 꼬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뱉어야 돼요. 일단. 그래서 뭐 카메라를 이렇게 핸드폰 요즘 잘 되니까 핸드폰 카메라를 딱 누르시고 그냥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수업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길 권장드립니다. 그냥 이 내용에 대해 수업해볼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막 버벅이든 이 설명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 계속 게시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말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 모의고사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이 수업을 내가 이렇게 말해보니까 이 부분이 좋았고 이 부분이 별로였다는 게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EBS 촬영을 할 때 뭐 방학 때 찍으면 조금 컨디션 조절이 될 수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퇴근하고 운전을 하고 가서 찍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리가 퇴근하고 바로 가면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 일을 마치고 1시간 반 운전해서 한 저녁 7시, 6시, 7시 쯤에 이제 가서 찍거든요. 그럼 저녁을 못 먹고 찍을 때도 있어요. 그럼 컨디션이 좋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찍어야 돼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방과 후에 준비하지 않고 켜야지 이제 그때에 대한 연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최고의 컨디션, 잠도 푹 자고 어떤 수업할지에 대해서 막 밤새 연습하고 외워서 한 강짜리 시작 해서 녹화를 해봤자 그거 뒤에 4개가 더 있다고요. 그리고 우린 그 앞에 이미 뭔가 일과를 마치고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강의를 찍으셔라. 저도 이제 그 초반에 안 뽑았다 했잖아요. 그쵸? 어차피 3년차가 돼야 지원을 할 수 있었지만 1년차, 2년차, 3년차 되는 때까지 계속 찍었어요. 많이는 아니어도 꾸준히 찍었거든요. 처음에는 막 제가 계속 껐어요, 영상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해볼 건데요. 자, 설명해 보도록 아니다. 멈추고. 내용 설명하다가도 다시 찍자. 그랬는데 이제 그걸 멈추고 꾸준히 한 게 그 결과로 아마 이제 기존 선생님들이나 PD님들께서 어디서 하다 온 것 같다, 경력이 있는 것 같다는 평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유가 아니었을까. 아무튼 이렇게 또 얘기 하나를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블랙라벨을 통해서 또 한 번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심화 강의도 맡았고 이제 심화 강의를 촬영했다 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제 기초 강의만 하다가 어느 정도 유형편, 그러니까 문제풀이 강의도 했었고 이제 블랙라벨을 통해서 심화 강의도 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 뉴런에 대한 이제 시리즈를 찍게 돼요. 그러니까 메인 강의는 아니지만 단기 특강과 어떤 문제풀이 강의 2개를 이제 또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많이 제 스스로가 좀 안정된 상태라, 물론 소소한 오류들은 나왔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의는 개념 원리 3학년 이제 내용에 대한 단기 특강인데 아직 오픈일이 많이 남아서 아직 촬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소소하게 뭐 이렇게 좀 다른 거 뭐 검수한다던가 이런 일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년 차에는 이제 단기 특강, 그러니까 뉴런 2학년 강의를 몇 개 찍고 딱히 없는 상태인데, 제가 지금 학교 일이 많이 바빴어가지고 다행히도 이 시기에 강의가 없던 게 다행인데, 지금은 이제 좀 여유가 생겼거든요. 여유가 생겨서 이제 다음 강의 들어오면 또 파이팅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EBS 3년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현재까지 좀 그래도 잘 해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 해오고 있고, 물론 절대로 자만하지 않고 또 항상 이제 발전하고 공부하고 그래야겠죠, 그죠? 그렇게 할 거고, 좀 이제 제 팬들이 좀 생겼어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저를 좋아해 주시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좀 찾아 들어주시는 분들이 수강 후기를 통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도 느끼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단계 또 스텝업 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 더 노력을 해야겠죠.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얘기를 좀 해보고, 다음번에는 뭐 수강 후기를 읽어본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EBS 관련된 이야기, 아무튼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들어주실까 싶은데 혹시 들어주셨으면, 그러니까 좀 시간을 이렇게 제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